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이제 여름 휴가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고 또 8월 15일 기점으로 더위도 좀 한풀 꺾였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많이 덥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약간은 찬바람도 불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시장도 마찬가지죠. 8월 15일 즉 광복절 연휴였기 때문에 8월 14일을 기점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포스트 실적 시즌 그 이유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FOMC 의사록 공개 수요일이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기대가 되고 있는 잭슨홀 미팅, 이게 목요일입니다. 물론 이튿날인 금요일날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일정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느 정도 지난주에 시장이 급락이 나타난 데 따른 자율적인 반등이 세게 나타난 이후에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소강 국면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차기 주도 섹터 찾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어느 정도 시장에서 힌트는 주었죠. 결국은 많이 빠져있던 반도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를 반영한 바이오를 중심으로, 물론 지금 셀리드 같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나 그쵸, 코로나 확산, 엠폭스까지 원숭이 두 창이죠. 즉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화장품, 실리콘 툴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었지만 워렌 버핏의 울타뷰티 매수에 따른, 이에 따른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된 효과이고, 사실 2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면 실리콘투나 VT,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까지 확대를 해보면 파마리서치 같은 이런 종목들은 선방을 했지만, 사실 3분기 비수기와 그리고 최근에 오른 데 따른 또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7월 들어서는 사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었죠. 연속성은 떨어졌었고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하루 세게 올랐으면 그 다음날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되풀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2분기와 같은 이런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가운데 이제 저도 채널에 조금씩 올려드리겠지만, 결국은 실리콘투 같은 플랫폼 경쟁력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실적으로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은 아직 한참 남은 것 같고, VT도 나름 선방을 했고요. 아이패밀리 SC는 2분기가 조금 QOQ로 빠진 게 아쉬웠었고 3분기 이후 반등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간단하게 체크를 했었고, 대장주 중심으로 대응하자. 즉 실리콘2가 지금 오늘자 0.4%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어요. 급락이 나타났었지만 이내 회복을 했고 다시 추세선 윗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기존 고점 넘어서는지, 물론 3분기 약간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 친구는 수출주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2분기보다 실적 QOQ로 더 높아요. 최근에 업데이트 되고 있던데, 실리콘투도 보시면 여기 있네요. 실리콘투도 보시면 2분기가 389억, 3분기가 437억. 여타 화장품 비수기 양과 다르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 화장품 안에서는 실리콘투가 결국은 대장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식품도 스트릿 컨설에 약간 못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밀리는데 4.93% 밀렸죠. 추세선 하향이 타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숫자로서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냈거든요. 이거 한번 보죠. 소비주 정리해 놓은 건데, 결국 이런 것들도 채널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실리콘2, 한국 화장품 제조, VT, 삼양식품, 마녀공장, 파마리서치,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의류 쪽에서는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과 감성, 이런 쪽이 나름 잘 했고요. 기준은 2분기 실적을 YY 기준으로 서팅 한번 해봤고, 그 안에서 QOQ 안 밀렸고 이익단 이런 부분 자체가 세게 올라온 친구들, 이런 부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가 대장이었고, 농식료에서는 딱 삼양식품 한 종목 꼽혀있죠. 물론 밑에 가면 빙그레, 농심 이렇게 있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2분기 실적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했었죠. 빙그레 농심 이익단에서 YY로 역성장하는 모습이 좀 아쉽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리온도 좀 아쉬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화장품도 대장, 음식료도 대장 중심으로 대응하자. 다만 삼양식품은 아직까지는 좀 밀려있는 상황이죠. 돌파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돌파 기준은 이제 여기죠.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라인대 즉 60만원선 안착 여부가 어느 때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패스하면서 지켜볼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 문제였죠. 지난주 종가 고가로 마무리했고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반도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또 다른 한 축에서 시장 상승을 지탱해왔었던 바이오, 특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같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바이오로직스 둘 다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의회에서 이제 9월달 또 이런 부분 표결 또 예정이 되어 있죠. 뭐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오스코트가 더불어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나왔는데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장 알테오젠 쉬어가는 가운데 3,000단 제약이 무려 6.5%나 밀렸죠.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시장이 세게 나왔어요 오늘은. 반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올라왔는데 이쪽은 아시다시피 테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감염자 수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는 모습 나오고 있고 8월 말 주간 35만 명 전망 작년 최고 유행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중고 이번 주 대다수 계약하는 가운데 이제 비상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기대감 있을 때 올랐을 때 좀 챙겨가자 하는 형태. 즉 바이오와 반도체 그 안에서도 바이오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과 반도체가 차익 실현 가파르게 나왔고 그 원인은 결국은 엔달러 환율. 이쪽은 일본에서 이제 BOJ 총재가 의회 연설이 금요일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밀리는 모습. 워낙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에 따라서 갑자기 또 엔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즉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급락하는 가운데 시장 급락이 나와버렸었죠. 그에 따른 트라우마로 오늘 같이 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BOJ 총재가 이제 금요일날 있을 의회 연설에서 또 금리 인상 기조 이런 부분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원대 초반까지도 밀려버렸어요. 1330원대 중반까지 그죠? 당일 봐야죠. 1336원 장중에 초반까지도 밀렸다가 33원, 32원, 31원 이러다가 좀 올라와서 1336원 그에 따라서 지금 원화 강세에 따른 또 외인들은 좀 차익 실현 이런 부분도 같이 나와버렸고 수출주 오늘 같이 좀 밀렸고 그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큽니다. 최근에는 이거예요. 그냥 지난주 내내 샀죠. 지난주 사거래 12, 13, 14, 16 지난주 내내 샀고 약 1조 8천억 정도 샀어요. 1조 6천억, 8천억, 1조 8천억 정도 샀고 오늘 1420억 비차익에서 마찬가지 코스닥도 같이 때렸는데 이거는 결국은 패시브 자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시장 급등락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금 하락폭이 61.8%까지는 돌렸거든요. 2700포인트 돌린 이후에 장기 평선 좀 막혀있는데 이에 따른 방향성 모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주도 섹터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어느 종목이 어떻게 올랐고 떨어졌고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방향성과 환율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했고요. 패시브 자금 유치에 따라서
시장은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와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하락이 세게 나왔고요. 주말 사이에 또 전기차 화재 났었던 2차 전지 이쪽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좀 요원하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이 시장에서 이제 그 비만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다 개파락 이후에 좀 양봉이 뜨긴 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장기 지속형 제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붙어있는 부분인데 노보노디스크도 1개월 지속형 제재 이런 부분을 자진 임상 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재점검을 해가지고 재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펩트론 진행을 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제재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의구심이 생길 타이밍에 또 주주배정 유증 1200억 이 부분이 좀 크게 다가오네요.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올 때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들 중심으로 빠르게 점검을 해봤고요. 내일은 또 화요일이죠. 화원컨 소통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